그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에 관한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한 장소로 제작진을 안내했다. 지금은 권양기를 설치했던 콘크리트 받침대의 잔해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은 지난 1960년 폐광된 요시쿠마 탄광이 있던 자리다. 요시쿠마 탄광은 아소 광업 산하 탄광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조선인 노무자 역시 가장 많았다. 요시쿠마 탄광을 운영했던 아소 광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아소 전 총리의 배경이 된 아소 그룹의 모태가 된 회사다. 그런데 이곳 갱 안에서 1936년 비극적인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火災が発生し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ですね、炭鉱幹部はですね、この火を消すためにはどうするかをなんか協議したらしいんですよね。しかしその中でこの下にですね、朝鮮人が働い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らですね、炭鉱側としてはですね、いわゆる石炭を優先するのか、働いている候補を優先するかで非常に意見が分かれたらしいんですけども、最終的にそこの途中を粘土とかレンガでですね、空気を遮断して中の火災を事故を火を消そうとしたわけですね。1936년 1월 이곳 갱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광부들은 갱 안에서 작업 중이었다. 탄광 측은 화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처 피하지 못한 광부들을 구출하는 대신 입구를 갱목으로 막고 틈새를 점토로 바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화재가 진압된 후 채 피신하지 못한 29명이 비참한 모습의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그중 25명이 조선인이었다. 이처럼 무참히 죽어간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요시쿠마 탄광 근처의 아리랑마을 인근 야산 공동묘지에는 강제 동원됐다 숨진 조선인들의 돌무덤이 남아있다. こういう墓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前ですね、ここにあたりに朝鮮人の墓がアリランブラックに住んでいたですね、朝鮮人が亡くなった時に埋葬した場所なんですね。あるいは戦時中に古川大峰炭鉱に虚勢連行されてきて、そして亡くなった人も含めて 공동묘지 뒤쪽 후미진 곳에 봉분도 묘비도 없이 그저 돌덩이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선 노동자들의 무덤이 있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묻혀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 매장의 표시로 돌 하나만을 놓아둔 무덤들은 차마 무덤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순환은 심지어 죽은 후에도 계속됐다. 제작진은 군함도와 다카시마의 탄광에서 죽은 무연고자들이 묻혀있다는 센민즈카, 즉 천인총을 찾았다. 하지만 무성한 수풀에 가려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여기가 센민즈카. 간신히 찾아간 묘지는 황량했다. 우거진 숲을 사이에 덩그러니 탑만 하나 세워져 있을 뿐 낙골당의 입구조차 없었다. ここに石垣があったんです。ここまでこう石垣がありましてね。でその石垣の上にこの供養塔をですね、88年にこの島から撤退するときにですね、その石垣を壊して入り口もなくなってしまって、つまりこの中を 埋めてしまったとしか私たちは思えない。この千人塚というのはきちんとしたお墓ではなくて、人を無視した、人の命を無視したのおじさん
사람의 발길이 끊겨 벌레와 수풀만 무성한 센닌지카의 탑 주변을 정리하니 비로소 미쓰비시가 세운 공양탑이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곳은 미쓰비시가 죽은 조선인 원원들에게 자행한 부도덕한 처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지난 1974년 군함도 탄광이 폐쇄될 때의 일이다. 군함도의 무연고자 유골을 다카시마의 센닌지카로 옮기는 과정에서 미쓰비시는 유골에 붙어있는 위패와 이름, 출신지, 사망 원인 등의 기록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잊혀진 원원들에게서 이름까지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유골의 일부를 인근에 있는 절에 납골당에 안치했다. 군함도와 다카시마의 무연고자들 유골의 일부가 모셔진 긴쇼사. 高島無縁仏骨者、仏骨者というのは亡くなられた人という意味です。 위패도 없이 총 106위의 분골된 유골함이 보관 중인 이곳에 조선인의 이름은 없다. 하지만 이 유골들 중에 상당수는 조선인의 것이다. 강제 동원의 대상자가 남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들은 어린 소녀들까지도 강제 동원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으로 끌려간 것은 1944년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였다. 교장 선생이 우리 교실로 와가지고 문의를 하대요. 이만저만하고 김병 선생 말대로 일본을 따라가면 첫째 중학교 보내주고 밥도 좋은 밥도 주고 옷도 좋은 놈 주고 올 때는 집안째 논 사고 밭 사고 올 돈을 줄게. 가면 어떠냐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할머니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수공장이었다. 그곳에서 군용 정찰기의 부속품을 만드는 것이 일. 일본 사람들은 밥을 겁나게 좋은 쌀밥 주고 우리들은 왜 나이성이 있다라고 내성일체라고 다 똑같이 해준다고 해놓고도 우리는 동물 취급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때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할머니는 굶주림과 차별 속에 하루 평균 9시간씩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손이 그렇게 알코올을 닦아서 짝짝 버리도 그때는 맨스럽다만 그런 거 하나도 벌라본 적이 없어요. 지진이 다쳐서 새가 옆구리 들어갔고 근육이 여러요만은 그때 된장 식당에 가서 된장 족과 들어갖고 된장으로 간 붙여갖고 석 달 만에 나섰어요. 열흘 일하고 겨우 하루 쉴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지만 약속했던 월급은 나오지 않았다. 기업들이 각종 항목을 만들어 공제한 데다가 다달이 적금을 해서 나중에 준다며 현금으로 월급 주기를 미뤘기 때문이다. 왜 우리 돈을 안 주고 개끼고 그다사이 월급을 돌아간게 너희들 저금 다 해놓게 걱정 말고 그 쓸 것만 이름 적어놓고 가자. 그러면 이 저금이랑 찾아놓은 놈 보험이랑 찾아놓은 다 찾아서 싹 보낸다고 함께 그 일본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 검은 것도 했다고 뭐 흰죽만 알았죠. 그것을 알았겠어요. 지난 6월 23일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는 65년 전 미지급된 임금을 되돌려달라는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의 삼보일배가 시작됐다. 이어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와의 면담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날의 면담은 한국 국민 13만